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회에 참여해 주신 개항 각지의 여러 회원님들과 내분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지난달 세계 3대 음악 경연대회 중 하나인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이 콩쿠르 역사 역대 최연소인 18세의 나이로 우승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 뉴스에 타전되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늦은 7살에 동네 상가 피아노 교습학원에서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음악에 가장 큰 영감을 준 인물은 베토벤도 쇼팽도 아닌 놀랍게도 신라시대 가야금 명인 우럭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은 문화예술의 중심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예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 속 모습을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문화예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학회는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을 탐구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인들과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1년 말에 결성된 지식공동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불모지에 가까운 척박한 환경에서도 우리 학회는 문화예술법을 화두로 삼아 꾸준하게 연구해 왔고 그 결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근본 학술대회는 지난 3월 발족한 학회 기획자문회의의 치열한 논의 결과 신정부 출범에 따른 문화예술법 정책에 대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여러 이슈들을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기재 발제를 맡아주신 박순태 교수님을 비롯하여 각 주제의 발표와 토론과 사회를 맡아주실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학술대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를 담당하셨던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성수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학술대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좋은 말씀을 보내주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화예술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대표하여 축산을 보내주신 전병극 1차관님, 그리고 법조계 원로로서 축산을 보내주신 김창종 전 헌법재판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 공무로 많이 바쁘실 텐데도 저희 학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한무경 의원님, 권명호 의원님, 정경 의원님, 한규호 의원님, 김도호 의원님, 그리고 김혜지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학술의 향연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성수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하계 학술대회가 우리 국회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 내외 기빈들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한국문화예술법학회가 2011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또 2011년도에 출범해서 올해 11주년을 맞는 또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그런 해입니다. 특히 윤석열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한 2달여 만에 이 학회가 또 개최되면서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중심 테마로 잡고 오늘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대구에서 그 우리 문화예술법학회 학회 참석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법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이 분야가 상당히 그렇게 좀 이렇게 중요한 분야로 그동안은 부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11년 전에 학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꾸준히 관련 그런 정책이라든지 법령을 연구해 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또 의외였고, 특히 제가 또 문체위 또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같이 학회하고 협력을 하면은 상당히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그런 아픈 부분 또 부족한 부분 불편한 부분을 좀 긁어줄 수 있겠구나 해서 굉장히 그 관심과 기대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올해 학술대회는 좀 국회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마침 뜻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국회에서 학회를 개최할
하도록 해주신 송호영 우리 회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그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테마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문화예술법 정책에 대한 과제와 전망입니다만 섹션별 그 기초 발제 또 주제들을 보면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기초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박순태 중앙대 교수님은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문체부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서 1급까지 하시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그런 경험과 또 법률적인 지식과 또 학교에서의 지금 최근에 전문적인 지식까지 다 겸비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기초 발제는 상당히 구체성 있는 현실성 있는 그런 내용을 발제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주제인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NFT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김현정 계민대 교수께서 발제를 해 주시고 2주제는 또 제가 계속 작년에부터 이제 문체위 활동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화의 그 지방 분권, 문화 향유 기회의 그런 제공 이거였습니다만은 그런 경북대학교의 그 전훈 교수님께서 또 문화예술 분야의 지방 분권 강화에 대해서 또 발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에서는 문화재 환수 문제 또 그리고 문화예술 종사자의 병역 특례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발제를 해주신 이규호 교수님 또 김성배 또 국민대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 병무청장을 얘기하셨던 모종아 전 청장님께서 직접 또 토론자로 참석해 주셔서 더욱 뜻이 깊습니다. 오늘 학회가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내일은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은 결국은 누리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코로나 이후에 실질적인 그 문화예술 체험의 일상화에 대한 논의 그리고 회복을 위한 논의 그리고 문화예술이 항상 생활화될 수 있다는 하기 위한 방안 이런 상당히 현실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문체에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보니까 문화예술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사실은 산발적으로 이게 각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이렇게 법안이 마련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체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고 또 유사 법령 간에도 보면은 내용들이 좀 서로 좀 상충되거나 이게 좀 일치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적인 역할을 하는 법들 자체도 보면은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너무 이게 그냥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은 거의 없는 그런 법들도 또 많이 있다는 걸 또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또 우죽순처럼 이렇게 재개정되고 있는 법령들 보면은 명칭은 진흥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진흥보다는 오히려 규제에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런 법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FT니 뭐 메타버스니 또 여러 가지 디지털과 관련되는 새로운 문화예술 영역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법령과 제도, 정책도 상당히 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법학회에서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오늘 학예 학술대회에서도 이런 새 정부에서 빨리 추진하고 또 이렇게 감당해야 될 그런 법령적인 보완, 법령 제도상의 보완 분야, 그리고 정책적인 또 여러 가지 또 제언 이런 것들을 기탄 없이 많이 논의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입니다. 문화예술법 정책에 대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좋은 세미나를 열어주신 우리 김승수 의원님과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우리 아까 명함을 한 장 받았는데 회장님 성함이 갑자기 송호영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문화예술법학회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법학회가 있지만은 이 문화예술의 힘이 얼마나 강하자 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대통령 특사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필리핀 국회의원 9명하고 한 2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나눴는데
여성 의원 3분 모두가 자기들이 K-팝의 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BTS나 뭐 예스퍼인가 에스퍼 예, 뭐 이런 등등의 또 무슨 그룹명을 얘기하는데 저희들도 모르는 그런 그룹명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한국이 그렇게 K-컬처, K-팝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7명의 우리 저 양금 의원도 같습니다. 7명의 우리나라 의원이 같이 갔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대답을 못했습니다. 전부 문화예술 방면에 조금 거리가 있는 의원들만 모시고 제가 갔더라고요. 보니까 이 김성수 의원님을 모시고 갔으면 자세히 얘기했을 텐데, 또 우리 김혜지 의원을 모시고 갔으면 좀 자세히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답은 안 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냥 대한민국 정부는 간섭을 안 한다. 지원만 할 뿐이다. 그랬더니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오늘날의 그런 K-컬처, K-팝을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답을 했어요. 근데 어제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라고 한정된 예산을 갖고 어떻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면서 물가도 잡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장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성장 동력을 좀 더 키워볼 것이냐. 이런 재정 전략 회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갔더니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이 아니고 무슨 프로듀서가 돼 있더라고요. 예, 프로듀서가 돼 있는데 명함을 주시는 걸 보니까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까 그게 정답이라 그럽니다. 그게 정답이다. 지원해 주지 말고 간섭하면 안 된다, 정부가. 근데 그분도 이 문화예술 관련 법을 이제는 한 번씩 다 들여다보고 개편을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주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오늘 이렇게 같은 주제로 이렇게 열리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문화관련법이 뭐가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그 참 원내대표로서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정책위 의장한테 이 문화예술법 전반을 한번 좀 들여다보고 이 주제로 세미나를 한번 열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되기 전에 우리 뭐 김성수 의원님, 김혜지 의원님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요체는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되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예술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능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꼭 돈 주면 공무원들은 간섭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문화예술, 이 창의력을 고도로 요하는, 그리고 철저히 그 감에 의존하는, 이런 자신들의 이런 감각에 의존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통치하되 군림하지 않는 이런 것처럼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 그런 그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나오셨으니까 좀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화 강국, 또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이 좀 더 융성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